어제 저희가 임대사업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네. 어제 봤어요. 근데 따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임대를 해주고 임대 수익률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대출은 1년 단위로 만기야. 그런데 1년 단위로 만기면 그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임대 수익률하고 이자하고 비교를 해서 이자가 더 많아. 그러면 은행에서 얘는 부실한 애구나. 그러면 얘를 더 연장을 시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이 얘기 어제 했잖아. 네.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SNS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왜 이자 상환 비율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동일해야 일거의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그리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출,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부동산 대출은 굉장히 쉽게 해줘요. 그다음에 만기가 돼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해줘요. 기존의 조건 그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하기고 임대사업 다주택자들 얼마나 편했겠어요. 너무 땅 짓고 헤엄치기. 근데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면요 난리를 칩니다. 대출 안 해주려고? 이자 안 갚고 이러면 그래요. 실적 안 나오고 이러면 갚으라고 그러고 그래 금리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되게 중요한 대목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업자본.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컸다고요.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이나 뭐 사업을 할 때는 대출을 그렇게 깐깐하게 하면서 뭐 아파트 사거나 임대사업 부동산 살 때는 그냥 하세요. 담보대출 다 해주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들이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전세 끼고 살거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임대료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갚아야 돼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집값 상승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였구나. 그래서 처음에 담보대출 해주고 거기서 이자 갚아나면서 언제까지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임대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들이 자꾸 바뀌어야 좋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 왜? 그래야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니까. 맞아. 자꾸 나가래. 네, 임차인 자꾸 나가래. 부동산도 좋아. 이게 되게 뭐냐면 다른 나라 가보세요. 임차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안정적으로 나한테 임대료를 주고 그게 소득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소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빨리 나가주고 임차인이 바뀌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구조가 팽배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고착화됐는데 그 정면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벽을 지금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군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강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다주택자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금융 그거 갚으라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부동산의 관행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작은 얘기를 일종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금융혁명이야. 맞죠.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그럼 누군가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주택자는 엄청나게 가격을 올린 다음에 파는 거잖아. 어찌됐든 세금 더 안 물려고. 그런데 무주택자가 이걸 사. 근데 이후에 매물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무주택자가 산데 무주택자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손해봐. 맞지? 막차 탄 거잖아. 그리고 이 직전에 판 사람은 얼마나 이득을 봐. 그렇죠. 행복하잖아. 더 떨어뜨려야지. 이거는 대단히 불공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불공정을 깨기 위해서는 금융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융혁명. 자, 심지어 그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대출도 잘 됐어. 맞아. 대출의 혜택도 봤어. 그래놓고 집값도 많이 올랐어. 그렇지. 두 가지 혜택을 다 보고 탈출까지 해버렸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대출도 어려워. 집값도 떨어져.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출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 대출은 뭐 30년, 40년 그렇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이제 중단하자는 거야. 그거 중단해. 그럼 중단하면 내가 여력이 없으면 팔겠지. 그럼 매물은 또 쏟아져 나와.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유입되는 무주택자들 대출 규제가 되잖아. 요게 중단한 거를 이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야. 뭔지 알지? 근데 이건 너무 큰 일이잖아. 이거의 첫 단추. 맞아요. 바로 RTI를 건드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맞지? 맞아요. 다주택자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시작하자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계 부채가. 가계부채는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냐면 내수가 안 좋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운 건 사실 여기서 다 출발된 거예요. 네.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빚 갚고, 맞아. 그죠? 네. 한 달에 이자 막 이자 200, 300 내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파생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나 금융당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대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대출 이렇게 받아서 다 뭐 했습니까? 집 사놨죠. 근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어. 그렇지. 근데 대출 혜택은 계속 누리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불공정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집도 사고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대출 없이 집을 사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출 안 해주잖아. 그럼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총량을 건들지 않고 기존에 대출 받는 사람들이 갖게 하고 그 대출을 받으면 될 게 하는 아, 금융혁명. 네. 이 시작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하고 있다. 와. 네, 그래서 되게 가슴 뛰는 RTI로 일. 가슴 뛰는 이야기야. 이거는 진짜 막 가슴 뛰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금융회사들, 은행들, 은행들. 이 벽이 높지 않습니까? 기득권. 그렇죠. 그리고 금융 마피아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 마피아. 제가 이 얘기를요 계속 해왔는데 다 웃었어요. 웃었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었어. 사실은. 그런데 저는 공정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거다. 아. 그리고 자산을 뺏어오자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거나 그럴 때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대출뿐만 아니라 많이 새롭게 시작하는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 분들한테 충분히 대출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 불공정 문제도 해결되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야. 근데 이걸로 바로 가기엔 너무 크잖아. 맞아요. 그래서 RTI.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자. 계속 강조하는 감동적인 코드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강조했듯이 발이 땅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틀린 거예요. 저는 계속 높은 얘기만 했거든. 그래서 막 뭐 금융을 바꿔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돼.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죠. 무서워했지. 그런데 조금씩 시작하잖아요. 단계라는 게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방향이냐면 문으로 발 들이미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변화를 일으킬 때 방문 열 때 머리부터 디민 사람 있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야 뭐하냐 이러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발을 슬쩍 먼저 이렇게 네. 가방부터 넣어놓지. 아니 이건 괜찮아요. 뭐 가방 쓰요. 그다음에 그냥 팜플렛 하나 쓰. 그렇죠. 그리고 발 하나 쓰.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행정을 잘했던 행정가야. 그렇습니다. 행정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다. 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할 때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발을 내밀었는데 본체도 안 해. 그러면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고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죠. 네. 투자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 줄어야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요. 그럼 이 동력이 생깁니까?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그래프 변화가 한번 볼게요. 있어요, 실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거예요. 오, 진짜 있어? 강남의 변화가 시작했어요. 강남의 변화. 네. 강남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딱 이재명 대통령이 SNS 발언을 시작하고 정책을 얘기한 순간부터 매물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못 버틴다 싶었나 보네. 이제 집값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예상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 강남집 안 팔아요. 웬만하면. 네. 오를 건데 왜 팔아요? 아무리 정책해도 그거 무용지물인데 왜 팔아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를 팔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측하건대 이제 3월, 4월부터 집값 하락세가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동력을 받는 거예요. 동력 받아 그때는. 그렇죠. 진짜로요. 그러면 여론도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력을 발판 삼아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 진짜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그건 언론이죠. 언론이 공격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공격 시작했어. 3번이요. 일단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보수 언론들이
경제지를 중심해서 대출 규제하고 다주택자 규제하면 임차인과 세입자가 괴롭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울 전세 급감해서 전세난 번질 거다. 그다음에 세입자들 가격 상승하고 엄청나게 어려울 거다. 세입자들 한숨 푹푹. 이게 일단 1차적인 제가 볼 때 저항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동산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은요 세입자하고 노모들을 걱정합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야. 매번 똑같아 진짜. 한 채 있는데 괴롭힌다. 그렇지. 이거잖아. 그래 매번 나오는 거 소득 있어. 없는데 괴롭힌다. 그렇지. 이거잖아요. 자, 요거 어떻게 근데 합니까?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여기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네. 저희가 6번을 볼게요. 6번. 논리가 뭐냐면 언론들은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임차인을 내쫓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들이 힘들 거다, 세입자가.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저희가 해왔던 얘기잖아요. 계속 했던 얘기잖아. 맞습니다. 그래도 이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아무리 줄어도 그 집을 팔고 나가도 예를 들어서 두 종류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다주택자가 사면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사면 그러면 수요가 줄지. 그렇죠. 그거죠. 그렇지. 공급도 줄고 수요가 감소한다. 근데 얘네들은 전제가 이거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집을 부시고 나간다고 생각해. 진짜로. 맞아요. 맞잖아. 집이 없어진대요. 없어진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총량은 똑같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총량은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 집 안 부시고 나가잖아. 그렇죠. 맞지? 근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해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당장 이사해야 될 테니까 일시적으로는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저희가 잘 견뎌야 된다. 관리만 잘하면 이겁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진짜 임차인들한테 그리고 진짜 세입자들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전세 가격 싸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집값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내 집 갖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 얘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과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계속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이 이 건설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립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고 4번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시입니다. 서울신문과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 건설사들 지분이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50% 정도가 넘어요. 건설사 지분이 언론사에 많이 들어가 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광고도 해주고 그렇지. 사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동산 가격 오른다. 부동산 집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집 사라. 빨리 더 집 살 데 없는데 그럼 분양받아라. 빨리 엄한 데라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언론들이 근데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투기꾼도 아니고 그렇죠. 뭐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전세 사기라는 완전 피해자. 거죠.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 공적 자금 투입해서 보호하자고 하잖아. 언론이 뭐라고 하냐? 모럴 해저드. 그렇죠. 도덕적 해이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건설사가 지들이 운영 못해갖고 박살나잖아. 그때는 공적 자금 무조건 투입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경기 위축된다. 그렇지. 안 좋아진다. 이게 얼마나 이놈들이 진짜 나쁜 그러니까 이걸 놈들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봤어요. 계속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혁파해야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의 언론 수준이 얼마나 이게 처참한지를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놀랜다. 이게 매일경제와 매경이코노미의 부동산 기사예요. 자기야 국평도 아닌데 20억이래. 집주인 들썩. 여보 이젠 20억도 우습네. 집주인 난리. 오빠 우리 집 70억은 거뜬하겠지? 집주인 환호. 여보 14억짜리도 없어. 난리난 부동산. 오빠 이젠 40억이 우습네. 집주인 여보 자기야 오빠를 계속 번갈아 쓰면서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난리를 치네. 야 이런 기사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수준이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이제 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해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면 동력을 크게 얻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큰 개혁도 단계적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발 내밀었으니까 이제 발 무릎, 내밀었잖아.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가슴, 머리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확실히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렇게 보잖아요. 매물이 엄청 많이 늘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내린 상태로 내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버티는 거야. 그게 전형적으로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일단 매물을 내놔요. 내놓을 때부터 가격을 낮추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억에 거래됐는데 제 집은 싸게 팔아주세요. 9억 원에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그걸 원하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래도 10억 5천에 내놓을게요. 일단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해줘야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집을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신호를 계속 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12번 봅니다. 1년 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이 100%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팔기만 했어요. 아이고 주식을? 네. 그래? 네, 계속 팔기만 했어요. 왜?
왜 팔았어? 그러니까 오르니까 판 거죠.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다음 장 볼게요. 또 부동산이야? 설마. 아니요. 미국으로 엄청 갔어요. 미국으로 미장? 갔어.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그래서 안 지금 안 좋은데? 좋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14페이지 볼게요. 개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와야 돼.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진짜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을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는 한국의 국장, 대한민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아. 이걸 끌고 가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00 이러지만 네. 뭐 7,000도 가고 만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 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서 코스피 위원회도 있고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동산 위원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매불쇼에서 이렇게 막 성토하면은 네. 이상하게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효능감 많아요. 근데 국회는 이게 좀 잘 안 되네. 민주당이 안 돼요. 안 되네. 왜? 그래서 부동산위원회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아니 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위원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법률이 되게 법 개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정하고 계속 부동산을 해오고 있고. 만드는데 네.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필요해요. 필요해. 뒷받침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대책이었어요. 대책과 정책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대책은 그렇죠. 집값이 오를 때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대책 발표만 해. 그렇지. 근데 자산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리 나와야 돼요. 미리 나와요. 그건 이 얘기 정책이어야 계속 돼요. 하는 거야. 정책과 대책. 알겠지? 정책과 대책을 얘기하는 거야. 주식 시장은 정책이 나오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주가 빠질 때 상법 개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잖아요. 주가가 올라도 계속 뒷받침 얘기하잖아요. 가는 거지. 뭐 코스피, 코스닥 얘기하고. 근데 왜 부동산은 그렇게 안 합니까? 부동산은 왜 맨날 대책이요? 정책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다. 같이 논의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와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코스피 위원회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 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다. 근데 사실은 정책과 대책. 주식도 그랬었어. 이게 전혀 안 먹혀서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붐이 일고 하니까 정치권이 움직이더라고. 왜냐?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근데 주식처럼 부동산도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부대변인님. 네. 제가 하도 뭐 왜 이렇게 가만히냐 했더니 요즘에 조금씩 이제는 글도 올리고 SNS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죠. 근데 그렇습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속도 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6월을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지방선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벌써 아니 잘하면은 찍겠지. 이미 오르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어. 예. 부동산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네.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